네, 이제 다음으로는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필요한 열만 추출하는 거예요. 절에서는 필요한 행을 추출하는 건데 지금부터는 필요한 열을 추출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열만 이렇게 뽑아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자는 거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selec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그잼이었으면 느낌표, 오른쪽 느낌표하고 select하고 거기서 필요한 열의 이름을 적으면 그 열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한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행을 뽑아내려면 필터를 하면 되고요. 열을 뽑아내려면 select를 하면 되는 거죠. 잉글리시면은 잉글리시만 추출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컴마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컴마로 연결해주면 이 세 개의 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하나만 빼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매스를 해주면 매스가 제외되고 나머지가 다 나타나게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매스, 마이너스 잉글리시 이렇게 하면은 두 개 뺀 나머지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select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는 필터하고 select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 행에 일부 열만을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필터하고 클래스 1, 그 다음에 또 느낌표 오른쪽 느낌표하고 select하고 English 하면 클래스 일반인 사람들 중에서 English인 사람들만 English인 열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딩할 때는 가독성 있게 줄을 바꾸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느낌표 오른쪽 느낌표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고 여기 또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쉽게 뭘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이거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그잼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뽑는구나. 열은 아이디하고 매스만 뽑고 그 다음에 헤드라는 걸 넣어주면은 우리 전에 공부했지만 앞에 6개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헤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일부만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괄호 열고 10 괄호 닫고 하면 10개가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해보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Q1은요. MPG 데이터는 11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만 추출하고 싶고 그 중에 클래스, 즉 자동차 종류와 시티, 도시 연비 변수를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select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도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방금 1번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종류가 SUV인 자동차와 컴팩트인 자동차 중 어떤 자동차의 CT가 더 높은지를 알아보세요. 그랬죠? 그럼 셀렉트 한 다음에 이 두 가지로 필터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힌트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RStudi오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L을 눌러서 여기를 지웠고요. 셀렉트 이그잼하고 느낌표 오른쪽 퍼센트 오른쪽 퍼센트하고 셀렉트 매스를 해주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매스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만 하면 잉글리시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class math English를 해주면 class math English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20개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따가 하지만은 앞에 것만 출력하게 하고 싶으면 헤드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를 제외하는 거 마이너스 매스가 제외된 것들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매스, 마이너스 잉글리시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두 개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하고 셀렉트를 같이 해보면 어떤 일정 부분의 행과 열이 같이 지워져서 나오게 되겠죠. 가독성 있게 줄 바꾸는 것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 하나에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전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만 출력하기를 위해서 헤드를 넣으면
앞에 6개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괄호 열고 10 하면 괄호 닫고 하면 앞에 10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RStudi오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때 ID로 1, 2, 3, 4, 5, 6 이렇게 정렬을 하든지 아니면 과학 점수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정렬하는 방법은요. ar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exam하고 퍼센티지 오른쪽 퍼센티지하고 arrange하고 괄호 열고 매스 괄호 닫고를 하면요. 매스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이런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이 궁금하잖아요. 내림차순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디센드에서 온 거고요. 디센드는 내려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 점수로 내려가는 거니까 높은 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되겠죠.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ar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arrange가 바로 정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arrange의 class, math 이렇게 하면은 먼저 1순위로 클래스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요. 2순위로 math에 대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클래스로 1, 2, 3, 4, 5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요. 클래스가 1인 것 중에 math에서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클래스가 2인 것 중에 math에서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개가 아니라 3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겠죠? 혼자 해보는 퀴즈는요. MPG 데이터로부터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 모델의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가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 그럼 이거를 먼저 골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웨이가 1에서 5위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데이터를 출력해 보세요. 이거는 arrange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필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필터를 이용하고 arrange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헤드를 이용하면 몇 순위까지만 출력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R 한번 볼까요? 컨트롤 L로 지워주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건 arrange라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수학 점수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SC하고 math 하면 descending이니까 수학 점수가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rrange의 class math면 클래스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점점 증가하고 이지망으로 math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이제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열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English와 Science의 총합 점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방법은요. muta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utate하고 괄호 하고요. 괄호 안에 먼저 새로 만들고 싶은 그런 열의 이름하고 등호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열의 이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티지 오른쪽 퍼센티지하고 헤드를 해주면 이제 6개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토탈이라는 것이 뮤테이트 함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컴마를 하고 몇 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토탈은 컴마 미는 얼마 그러면은 토탈이 나오고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탈과 평균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테이트에 if else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래서 뮤테이트 함수 쓰고 테스트는 하고 if else를 적용하면 사이언스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패스를 적고 작으면 fail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언스 점수에 따라서 패스냐 페일이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 이런 종속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기존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이 종속 변수를 잘 맞추는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한 변수를 dplyr 코드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뮤테이트로 토탈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출력하면은 토탈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어레인지를 지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해보기를 한번 볼까요?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할 건데요. 연비를 나타내는 변수가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와 시리 도시 연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먼저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티와 하이웨이를 더한 합산 연비 변수를 추가하라는 거고요. 이것을 2로 나눠서 평균 연비 변수를 추가하라는 거고, 평균 연비 변수가 가장 높은 자동차 3종의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로 연결된 dplyr 구문을 만들어서 출력하세요 라는 거죠. 하나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는 복사본 대신 원본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됐죠. 왜냐면 복사본은 변화가 됐으니까 원래 원본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여기 힌트는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 어레인지와 헤드를 조합하고,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퍼센티지 오른쪽 퍼센티지를 이용해서 하면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5번째까지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RStudi오에서 복습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그잼에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토탈을 만들어서 더하는 기존의 열의 정보를 넣고 헤드를 넣으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토탈이라는 새로운 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에 컴마고 민이라는 것을 더해주면 토탈에 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를 썼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걸 만들 건데요. 테스트라는 새로운 열 정보는 패스 또는 fail인데요. if else를 써서 사이언스가 60 이상이면은 패스, 60 미만이면 fail이라고 이렇게 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뮤테이트로 먼저 토탈을 만들고 토탈 어레인지를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